쌍용차가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과 같았던 상황에서 힘들게 출시한 토레스는 사전계약 1만 2천 대를 돌파하면서 쌍용차 브랜드의 신기록과 함께 현대나 기아의 핵심급 신차 수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타자는 KR10이죠. 어쩌면 토레스를 넘어 토레스 다음에 출시될 토레스 전기차보다도 많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KR10은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까요? KR10의 차별적인 디자인과 플랫폼, 출시 일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고로입니다. 토레스 사전계약 첫날에 서버가 다운이 되었다는 말을 이미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의미를 알면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쌍용은 전국에 100여 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 1800개, 기아도 1400개 정도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로 본다면 쌍용차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의 신차와 맞먹는 사전계약을 달성했는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토레스의 기적은 이유가 있는데요. 준중형급이지만 중형급처럼 넓은 트렁크의 공간은 산타페 차량과 유사한 적재 공간이라고 알려드렸죠. 여기에 2m가 넘는 베드 공간은 준중형이지만 차박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SUV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준중형급 가격에 중형을 구입하게 만든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디자인인데요.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렵거나 난해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경쟁사와는 좀 다르게 쌍용은 파워드 바이 터치니스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무쏘나 코란도 등에서 보여준 강인하고 익숙한 디자인은 토레스의 성공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토레스보다 더 작은 준중형급 KR10은 토레스보다도 더욱 쌍용차만의 디자인이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작년에 공개된 티저를 보면 사전계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토레스마저도 잊게 만들 정도로 아날로그 감성의 오리지널 코란도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마치 지프사의 작은 레니게이드와 같은 차량이 있다면 쌍용은 KR10이 되겠죠. 어쩌면 쌍용에서 출시된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건 렌더링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저도 토레스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쌍용차는 토레스 티저를 공개하고 빠르게 테스트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포착된 테스트 차량은 쌍용이 공개한 렌더링과 정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포착된 사진이었죠. 그리고 최근 공개된 토레스는 티저와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음 공개한 모습 그대로 출시가 되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KR10도 쌍용이 공개한 티저와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니, 쌍용차의 현재 디자인 실력이라며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멋진 디자인의 토레스 출시와 함께 지프사에서 디자인 때문에 마인드라에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잘생긴 얼굴은 지프를 닮았다는 견제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쌍용의 디자인 실력이 정통 SUV의 아이콘인 지프까지도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하고 싶네요. KR10 티저의 디자인을 보며 원형 헤드램프와 커다란 사이즈의 스키드 플레이트, 후드에는 손잡이 모양의 액세서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티저에서 선보인 보드나 야외활동 시 타프나 어닝 등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양산차에서 선보였죠. 토레스 차량의 보디 위쪽에도 동일한 손잡이 모양이 제공되고 있죠. 토레스에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가 랜드로버의 디펜더 차량을 연상시킨다면 KR10의 손잡이 디자인은 어쩌면 포드의 브론코를 연상시킬 것 같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포드 브론코가 연상되지만 투톤의 각진 디자인에 있어서는 FJ 크루즈 차량도 연상이 되는데요.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던 FJ 크루저는 당시에 정말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쌍용차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네요. 티저에서는 한 가지 주목할 디자인이 있는데 KR10의 루프 쪽을 보면 지붕 쪽이 접히는 방식이죠. 정말 이런 방식이 국내 SUV에서 제공될 수 있을까요? J100을 토레스로 똑같이 만든 쌍용차라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볼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은 X자로
내부 그래픽이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은데요.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토레스에서 이미 적용된 디자인이 패밀리룩 디자인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실내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내는 현재까지 공개나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토레스가 출시 전에 이런 실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실제 차량은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죠. 쌍용차 입장에서 토레스의 실내 디자인을 새로운 차량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KR10의 실내는 토레스를 닮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토레스는 12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와 8인치의 공조기 디스플레이는 토레스의 차급을 뛰어넘는 파격을 보여줬는데요. 설마 쌍용이 단 한 대의 차량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티볼리나 코란도가 그랬던 것처럼 토레스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공조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주요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입니다. 토레스의 플랫폼이 모노코크 기반이라고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하겠지만 KR10도 모노코크 플랫폼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로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최근 프레임 바디를 고집했던 지프사나 랜드로버도 최신 차량에서는 모노코크 바디로 제작이 되고 있죠. 이전보다 기술이 높아지면서 충분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엔진은 다운사이징 추세에 따라서 연비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쌍용차는 렉스턴과 같은 대형급 차량의 프레임 바디, 이하 차량에서는 모노코크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쌍용을 인수하는 주인에 따라서 이런 상황은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야겠죠. 그럼 언제 정도에 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출시 일정은 23년도 말 또는 24년도 상반기가 예상됩니다. 아직 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쌍용의 인수가 잘 진행이 되고요. 쌍용이 본격적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면 현재 같은 위기의 시기에 토레스를 만든 쌍용은 어쩌면 토레스보다도 엄청난 KR10을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토레스가 준중형 SUV를 뛰어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폭발적인 사전계약 및 자동차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되었는데요. KR10은 SUV 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차량으로 출시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지프, 포드 브롱코, 랜드로버 디펜더가 있다면 또 다른 이름은 쌍용이 되길 응원하고 싶네요. 이상으로 KR10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